지금 몇 년 차? 한 8년 차? 8년 차. 7년 차 네. 정도 되면 지금 한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각성한 개미들의 전략적인 투자 라이프. 신한금융 투자와 함께하는 각계전 2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일이 커졌어. 네. 이상한 옷도 입고 있고. 제가 극구 반대를 했지. 네. 아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우리 네, 맨날 그죠? 그 녹음실에서 마이크만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그렇죠. 카메라가 몇 대야? 4대나 있어요. 네. 지금. 누군가 궁금하실 텐데. 네. 그죠? 네, 먼저 그래도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처음 않을까 보시는 싶네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자기소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다원의 각계전 2 시즌4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하는 각계전 2 이렇게 해서 채널이 신한금융투자 팟빵 채널이죠. 아만다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일단 미리미리 이제 구독 숫자가 지금 보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아직 한참 부족해요. 네. 네,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신흥금융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신흥금융투자. 죄송합니다. 뭐 네. 편집해 주세요. 신흥금융투자와 함께하는 각계전투 저도 기대가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네. 6년 차입니다. 팟캐스트. 다 새로운 마음으로 소개 다 네. 준비해 주셨죠? 네. 소개 한 번씩. 이거 무슨 소리야? 저희가 싸움 못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면 될 것 같고요. 뉴욕에는 뉴요커, 중국에는 요커, 신한금융투자에는 탐욕커,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PB입니다. 탐욕커. 네, 제도권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 투자 쪽은 제가 이쪽 분야에서 프로죠. 네. 네. 손절 전문 게임. 김집사 김대원입니다. 네. 6년차 팟캐스터이자 신임 유튜버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계좌 영업도 경험하고 있는 각성개미 전다원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네. 진짜 왜 이러냐? 자, 첫 번째 코너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증권 같은 이야기를 제가 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식 영화가 나와서 이제 돈을 받습니다. 류준열이 이제 브로커로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영업부로 나오죠. 법인영업부 나오는데 조금 이제 틀린 점하고 공감했던 점하고 조금 다른 점들 뭐 많이 있는데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초반에 보면 막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위에서 들으시고. 아 근데 난 네. 궁금한 게 그 실적판에 보면 네. 막 인센티브 숫자가 막 수능대로 나오다 그런 거 없잖아. 없죠. 그지? 없죠. 그냥 대충 그 실적들은 우리 PC로 다 조회가 되죠. 야 우리는 조회가 그런 거 되고. 있으면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 실적이 뭐 지점이나 이런 데 다른 직원들도 서로 공유가 되나요? 안 되죠. 아, 그럼 네,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부서 안에서만 모르고. 부서 안에서는 공유되죠. 부서는 공유되고 뭐 초반에 보면 유진열이 막 그 직원들 취향대로 막 고춧가루 막부터 시작해 조미료 구별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사실 없어졌고, 그렇죠? 소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격하게 공감했던 거는 고객의 귀를 귀담아 듣는 그런 화면이 있잖아요. 뭐 가서 막 장례식장까지 찾아가가지고 고객에게 딸 선물 사주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 제가 신입사원 때까지는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일산이야. 근데 고객은 강남에 있어. 근데 새벽 3, 4시에 그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어. 그 법인영업부 직원이 전화를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어. 내가 고객이고 직원이야. 근데 전화를 했으면 새벽 3시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야 이 시간을 누가 야, 정하냐고. 쓰면 누군지 아니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받지. 그럼 안 받거나 그럼. 아니면 새벽 3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아 형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멋지지 않아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 그게 기다리고 멋있어야지. 야 형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멘트 써먹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써먹었네. 야 진짜 네. 뼛속까지 영업이네. 아니 내가 전화하면 좀 그런 얘기 좀 해. 어? 왜 형님 전화 전화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전화 바쁜데 왜 전화했어요? 그렇지. 이러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멘트는 어디선가 좀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가치 있고요. 형님 전화 기다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연애 같은 거 할 때 그럼. 딱 3명이 전화하면 기다리고 미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응용 가능합니다. 네, 응용 가능하시고요. 그 여자 대리님이 거기다 이제 USB 꼽아가지고 뭐 계좌 정보 빼내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다 보안이 강화돼서 안 되죠. 꼽아도 인식 자체가 안 돼요, USB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사실 뭐 비교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핏 생각나는 영화들이 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있었고요. 제가 멘탈 떨어질 때마다 보는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예요. 주식 하나 상장시킬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막 직원들한테 막 고객들한테 세일즈에서 팔으라고 막 연설이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부자가 되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그 장면을 잡고? 보면 마이크 잡고 막 머리에다 막 하면서 시계 막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거예요. 막.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 주식 관련해서 영화를 추천을 뭐 해달라고 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눠. 너 진짜 돈 엄청 많이 벌고 싶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한번 봐. 그럼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너 정말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정말 제대로 가고 정도 얘기를 가고 싶어 그러면 행복을 찾아서 봐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마진콜 스타일. 마진콜. 정말, 네, 제가 능력 있게 본.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난 궁금한 게 증권맨들이 진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증권맨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은 그 연봉 5억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각 회사별로 연봉 5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 근데 대부분 다 대표이사 또는 전무, 영업 상무 뭐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 뭐 실제로 거의 뭐 영업 비슷하게 해서 실제 5억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냐고 나는 그런 게 있죠.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많지는 않지만 있죠. 그러면 좀 영화 얘기만 많이 했으니까 본인이 했던 어떤 영업, 증권 영업 중에 쟤는 잘할 스타일은 아니야. 그렇지. 쟤 뭐 5억 이상이라고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그 정도 언젠간 급은 아닌 것 나올 같아. 수도 아니 있지만. 나 4억 5천일 수도 있는 아 거야. 형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정도 급은 그렇지.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어떤 네. 그냥 평소에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일상. 거의 영화에 보면 막 진짜 엄청 바쁘잖아. 모니터 앞에서 막 이런 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영화 보면 막 다들 전화기 막 들고 있고 막 난리잖아요. 사실 진짜 법인 영업부는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리테일 점포나 이제 증권사는 이제는 좀 엄청 이렇게 울리거나 계속 하루 종일 전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가가 요동칠 때, 하거나 위아래로 요동칠 때. 위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이제 욕하려고 전화를 많이 하겠지. 저 정도면 수시 잘 버티고 있는 거야. 네. 아직은 잘 이 정도면 실력은 있는 분이다. 이게 이렇게 흰머리가 있는데 흰머리 하나에 하나 한 방씩. 한 방, 두 방, 세 방 이렇게. 야, 저 정도면. 아니 평상시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그래도 사실 조금 많이 아직도 여전히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제가 신입사원 자기소개 쓰잖아요. 입사 지원할 때. 그때 자기소개 썼던 게 가장 먼저 일찍 출근하겠다. 그거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제 뭐 외국 증시도 먼저 그렇죠. 파악하고, 네, 뭐 그렇죠. 근데 그건 일반 개미, 평상시에 전문 개미도 어렸을 때 일찍부터 그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몇 시에 출근하세요? 빠르면 6시, 늦어도 6시 한 반. 술을 보통 5시 한 반까지 먹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사우나 갔다가 찍고 사우나를 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 그러지는 않죠. 네, 않고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데 출근해서 길면 1시간, 짧으면 뭐 30분 정도 딱 책을 읽습니다. 그게 뭐 투자에 관한 책인지든 뭐든지 간에 책을 읽어요. 잠깐. 굉장히 재미없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래요. 황 PB는 6시에 출근해서 네. PC가 켜지기 전까지 책을 본답니다. 네, 윗분들 참고 욕하고 부탁드립니다. 7시 정도면 대부분 다 출근을 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뭐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준비하고 회의 준비하고 오늘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치열하게 치고받고 손님 그거 주고받는다고요? 이제 전화로 말싸움을 치고받고 이제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3시 반에 장이 마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날 있었던 거 뭐 계좌 손님들은 전화해서 내용 알려드리고 그래서 사실 퇴근은 4시 이후에는 사실 영업사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제가 일단 평소에 하는 운동은 제가 서울 FC에 파이낸스 센터에 있는데 1층부터 30층까지 매일 오릅니다. 계단으로? 점심 먹고 오. 7분 플랫으로 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방송실에서 그렇게 땀 냄새가 났구나. 아니 요거도 영업맨이 먹고. 그 깔끔하게 있어야지. 그 아니야, 땀 땀 범벅이 별로 안 나요. 지금도 약간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차? 한 8년 차? 8년 차. 7년 차 네. 정도 되면 지금 한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돼요? 나중에 공시되면 그때 보는 걸로 하시죠. 아직 공시가 안 돼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아쉽다. 네, 공시 한번 내가 찍고 퇴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하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할 거예요. 정보의 어떤 비대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훨씬 더 그렇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통상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급락하거나 오를 때 통상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거 증권사 직원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긴 그렇죠. 해요. 뭐 사실 저희가 기업 탐방을 좀 더 많이 가는 것들을 통해서 IR 담당자한테 정보를 좀 더 들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오늘 주가가 떨어질 거를 뭐 맞춰가지고 정보가 뭐 나온다. 그럴 확률은 정말 이제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제가 올해 정말 봐왔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없습니다. 없죠. 아니 그 6시 출근 30분 독서 우리 황 PB님께서는 네. 지라시 있잖아요. 지라시. 네. 신뢰를 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거의 이제 찌라시는 거의 믿지 않습니다. 거의 안 믿는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증권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막 여기저기서 찌라시 여기저기서 생산을 해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애들이 더 빨리 네 나옵니다.
그 회사들마다 영업 조직들이 있잖아요. 건설사에도 영업 조직이 있을 거고 뭐다 영업직 있을 거예요. 그 건설 영업 조직 있는 애들이 제 친구들 보면 영업 조직이 빠르더라고요. 다만 빠른 건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실시간 검색어에 가끔 종목 이름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 큰 왜 이슈가 그런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왜 먼저 어떤 그런지, 왜 그런지에 대한 그건 거를 좀 당연히 나오죠. 그럼 이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너무 많이 다음 시간 있잖아요. 풀어드리면 다음 시간에 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나중에 한번 그 실제 일하는 사무실 한번 공개 좀 하고 그러면 한번 여기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뭐 기회가 되면 직접 거기서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1부 여기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마치고요. 박성환 개미들의 전략적인 투자 라이프 신한금융투자 함께하는 각기전 2!